이제 7월 주목할 만한 엄청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구축하고 진행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 패드나우의 출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패드나우가 지금 서비스 준비 완료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패드나우를 통해 알 수 있는 암호화폐의 상황들과 이와 관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죠. 부동의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대국인데 의외로 실시간 결제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결제 기업인 ACI 월드와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실시간 결제 시장에서 33위 위치할 정도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순위가 많이 낮습니다. 현재 1위가 인도고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실시간 결제 부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7월에 미국의 패드나우 출시는 성장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인구 1인당 월간 거래로 측정된 소비자 이렇게 채택은 22년 지역 전체에서 낮았고 미국과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33위, 캐나다가 19위 이렇게 되고 있다. 여기 보면 모바일 지갑 22년에는 모바일 지갑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소비자가 45%로 모바일 지갑 채택이 강력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의 지갑 베이스의 디지털 월렛 이 부분에 대한 관점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애플페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인도는 2022년에 895억 건의 엄청난 거래와 76.8%의 전년 대비 성장률, 확실한 RTP 리얼타임 페이먼트입니다. 리얼타임 페이먼트. 여기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부동의 1위입니다. 전 세계 실시간 거래의 46%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 태국, 한국은 22년도에 176억, 164억, 80억 거래로 상위 RTP 시장 목록에서 각각 3위, 4위, 5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크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크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위가 브라질, 3위가 중국, 그 다음이 4위가 태국, 한국이 당당하게 5위를 차지합니다. 2027년까지 모든 전자결제의 27.8%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평균 21.3%의 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RTP 실시간 결제 시장을 위해 미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시스템이 바로 패드나우입니다. 2019년 패드나우 발표 이후에 2021년 110개 이상의 조직을 온보딩했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한 패드나우는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이게 일반적으로 전송이 영업일 기준 하루에서 3일 정도 소요되는 현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제 방식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익숙하죠. 이거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페이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류 쪽에는 글로벌 거의 탑급입니다. 탑급 대한민국이. 그래서 의외로 해외에서 테스트 베드로 우리나라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기도 하죠. 결제 방식에 대한 내용들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이 패드나우의 결제 방식이다. 결제 방식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드나우의 결제 흐름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유는 뭐다? 우리는 이미 이 방식으로 페이류가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구축이 돼 있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글로벌 시장 규모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여기에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 결제 시장에서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전문가들로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패드나우는 실시간 결제 이런 부분들 기사에는 이 패드나우가 이제 런칭하는 데 있어 갖고 핀테크 산업에서 보고 있는 관점들이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흥분한다고 돼 있죠. 실시간 결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정부에는 또 빠른 세금 환급과 징수로 인한 비용 절감, 기업들과 금융기관, 특히 중소규모 은행에서는 즉시 결제와 청구를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 연준의 패드나우가 암호화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예 생각 없으셨던 분도 있을 거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게 이제 패드나우와 현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행보를 보면 이제 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요 패드나우는 지급 결제 시스템의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ISO 20022 여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도 있죠. 메시지 흐름과 형식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풍부한 데이터 메시징 ISO 이 내용대로 되어 있죠. 이전에 서방 측에서 진행하던 결제 시스템은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는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방 측에서 취한 게 러시아의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 배제 부분이 한동안 이제 기사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스위프트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거기서 더 나은 표준으로 진행이 됐던 게 ISO 20022입니다. 근데 ISO 20022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영상도 그렇고 뭐 기존의 이제 내용들에도 많이 나오지만 뭔가 안 떠오릅니까? 그렇죠. 바로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입니다. 지난 저희 영상 뭐 여기 영상에 보시면 아이언머니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에 보면 뜨는 유럽연합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 리플, 스텔라 루멘, 아이오타 뭐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영상도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들을 올려드렸을 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에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ISO 20022를 준수하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패드나우가 리플의 대항마 혹은 라이벌 구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사에서 바이낸스에서 또 기사로 이렇게 등록했던 내용들인데, 연방준비은행을 위한 전투, 리플의 XRP 대 스텔라의 루멘, XLM, 누가 즉시 결제를 주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사가 2023년에 5월 달에 등록이 됐죠. 자, 이 내용들에서 재밌는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 생각을 알려드리면, 우선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패드나우는 즉시 결제를 위해서 앞서 언급된 보고서를 작성한, 여기 기사에서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 보면 메탈의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친화적 접근 방식, 뜬금없이 갑자기 리플하고 스텔라 루멘을 얘기하면서 메탈의 블록체인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탈이 맞냐? 예, 맞습니다. 메탈에서 만든 곳이 메탈리쿠스인데, 여기에서 아발란체에서 포크되어 있는 메탈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메탈 블록체인을 패드나우와 통합하는 형태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되었겠죠. 이걸 통해서 패드나우의 블록체인이 이렇게 탑재가 된 겁니다. 이 내용이 기존에 패드나우와 관련돼서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꾸준히 얘기하던 게 있었어요. 블록체인을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뒤집어 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나중에 또 이어갈게요. 메탈 블록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탈은 이 메탈리쿠스에서 만든 사용자 간의 전송, 금액 전송과 이체,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유틸리티 토큰으로서의 메탈이고요. MTL. 근데 메탈 블록체인은 다른 겁니다. 뭐 똑같은 곳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리고요. 오늘은 패드나우가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패드나우가 즉시 결제 서비스를 위해서 앞서 언급된 보고서를 작성한 글로벌 업체 ACI 월드와이드의 실시간 결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들이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근데 이 보고서를 만든 곳에서 보면은, 여기 기사에 보면 ACI 월드와이드는 7월 출시 예정인 미 연방준비은행의 패드나우 즉시 결제 인증을 받은 최초의 결제 회사 중 하나. 여기 보면은 ACI의 실시간 결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패드나우의 즉시 결제를 통합할 초기 파트너를 선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결제 선두주자인 코퍼레이트 원 자사의 즉시 결제 솔루션을 패드나우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돼 있죠. 근데 이 ACI 월드와이드가 재밌게도 바로 리플의 협력사입니다. 리플의 협력사입니다.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외신 리플 협력사 ACI 미 연준 실시간 이체 파일럿 프로젝트 패드나우 파트너로 선정. 그리고 미 연준은 일찍이 화두가 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우리가 흔히 말하는 CBDC입니다. 이 CBDC와 블록체인에 대한 선을 긋고 있었어요. 그래서 패드나우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전혀 관련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꾸준히 얘기했어요. 이 앞에 내용에서 아까 제가 메탈리쿠스에서 했던 메탈 블록체인하고의 통합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 좀 먼저 얘기 드렸죠. 기존에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였습니다. 계속 보였는데 이제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되면서 패드나우는 24시간 운영되는 제시 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암호화폐의 장점으로 꼽히는 실시간 거래 기능을 갖춘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대안으로도 꼽힌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는 그 자체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앞뒤 서로가 맞지 않는 내용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전에 또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다가올 리플 메탈을 대비하라. 그래서 리플, 스텔라, 루멘, 메탈, 크로노스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5월 22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패드나우는 메탈 블록체인, 앞에서 기사 잠시 얘기 드렸죠. 메탈 블록체인과 통합이 되고요. 여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블록체인 통합한다. 미 CBDC 출연이 아니고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CBDC 또한 도입 또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딱 메탈 블록체인. 이 메탈 블록체인은 우리 앞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메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비트에 있는 메탈 MTL, 여기는 메탈리쿠스에서 만든 메탈페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에요. 유틸리티 토큰이고 메탈 블록체인은 따로 있습니다. 만든 곳이 메탈리쿠스라고 하는 곳이 메탈 블록체인은 아발란체에서 포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실시간 달러 결제 패드나우에 메탈 블록체인과 통합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일단 이슈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메탈은 주목한다는 내용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CBDC 도입이 당연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고민해서 보는 게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난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은행들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부터 해서 SEC 측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스탠스, 증거나 이슈 이런 부분들, 법무부에 통한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 이런 부분들 보면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듯이 SEC를 필두로 해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의 거래소들과 수십 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가 지금도 진행 중이죠.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패드나우를 통한 자국의 결제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유동성이 암호화폐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흐름을, 미묘한 흐름을 잘 보시길 바라고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 6월 22일 기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듯. 여기서 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1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죠.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을 화폐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의 원천은 중앙은행이다. 연방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본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내용들과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어지죠.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후에도 얘기가 계속 얘기될 건데 블랙로커,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하는 부분들로 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여기 EDX 마켓,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스트리트의 공룡들이죠. 여기 이들이 공동으로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EDX 마켓, EDXM을 출시한 것도 이거는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보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의 부분으로 풀이하면 안 돼요. 이 뭐냐면 미국의 암호화폐의 정책적인 부분의 베이스의 물밑 작업들이 완료가 된 걸로 본다. 완료가 된 걸로 본다라는 게 저희의 시선입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기사들도 보면 여기 CBDC 국가로서 반드시 탐구해야, 그래서 의회에 권고 예정, 6월 24일 기사입니다. 통화정책 동일 날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디지털 달러가 되지는 원치는 않는다. 스테이블 코인. 근데 디지털 달러가 발행된다면 정부가 보증하는 돈이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얘들도 그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뜰까요? 미 채권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글로벌한 경제적인 이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지금 미 달러의 지위 약화, 뭐 차이나 머니, 위안화의 공격,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얘기가 많이 되죠.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CBDC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면밀히 보고 있다. 이 가게에서는 뭐 이렇게 뭐 의회 개입 없이 CBDC 연구를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의회에 이제 권고를 할 거라는 거예요. 권고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제 시런티를 막 내놓고는 슬슬 이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전통 금융 기업들의 행보하고도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 금융 기업들이 이제 행보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뭐 등 초거대 금융기관들에서, 투자 기관들이죠. 이런 곳에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진출을 알렸습니다. 이게 사전 조율이 되지 않고 진행되는 게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위에 좀 충분히 변화가, 미 연준의 변화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꾸준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블랙록을 외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레리 핑크 CEO는 SEC 측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에 견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그냥 애둘러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서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피델리티, 저희 아이머니 홈페이지 기사에도, 뉴스 이슈에도 기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델리티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앞서 말했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패드나우 출시하고 미국의 슈퍼거래소 EDXM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앞서서도 기사들이, 중복된 기사들이 몇 개 있었죠. 앞에서도 얘기 드렸어요. 이런 것처럼 패드나우 출시와 이와 이렇게 맥을 같이 하는 흐름들을 보면 미 연준의 스탠스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전통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겉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동반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이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기초에서 저희들이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이슈 점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영상들을 계속 알려드렸어요.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여기 34조 원 시장이 열린다. STO 관련 프로젝트. STO 관련해서는 앞서 좀 비트코인 ETF도 나왔던 블랙록의 CEO도 STO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블랙록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무룩하고 필요 없다는 스탠스였는데 작년부터 이 스탠스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STO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자산, 그게 증권이기도 하고 기존의 부동산, 여러 이전에 증권에서 취급하기 어려웠던 부분 요소와, 그리고 증권 시장에 상장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았던 프로젝트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6월 8일에도 또 이런 SEC 측의 증권화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영상도 똑같이 계속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전체 흐름에서 중국과 미국의 지금 헤게모니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어디서?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이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 시작을 먼저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열었던 거고요. 이어서 지금 미국의 지금의 스탠스 전에 유럽에서 미카 법안으로 이 부분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도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꾸준히 이 내용을 지금 저희들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 지금 암호화폐와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앞서 올려드렸던 영상도 충분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흐름을 좀 더 명확히 하셨으면 어떨까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이런 영상들과 함께 이런 앞으로 다가올 흐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아이언머니였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아이언머니에서 이런 지속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